은행이 가장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 신원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이렇게 조합하는 거 아시죠? 공개 키로 만들고 개인 키로 찾는 거.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계좌를 찾는 거는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근데 개인 키로 만들고 공개 키로 확인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구나 아니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신원 확인에 블록체인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이 바로 개인 신분증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3자가 없이 개인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으로 개인 신분증을 만들면요, 이 새로운 기술들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그 인증 시스템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공인인증서 아시죠? 공인인증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안 쓴다는 그 공인인증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인인증서 덕분에 대한민국 IT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만든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공인인증서 맨 처음에 만든 건 참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다른 것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QR코드라든가 새로운 기술들하고 접목이 되면서 계속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했으면은 공인인증서를 기록을 먹지 않을 텐데 그때 개발한 그 수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보안에 가장 취약한 게 공인인증서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비트코인 유통보다 인증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인증 때문에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네,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사이트를 계산해 봤더니 500개 사이트를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500개 사이트 비밀번호가 다 달라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그걸 어떻게 다 머리로 외우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이제 오픈 아이디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네이버 같이 이렇게 검증된 사이트에서 관리해주는 연동 아이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현 확인을 하게 되면요,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도 있고,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인증서의 위변조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공인인증서는 해킹 가능합니다. 아시죠? 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넣어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드디스크에서 공인인증서를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B를 사용하라 그러는데 뭐 하드디스크가 뚫리는데 USB 안 뚫리겠습니까? USB도 뚫립니다, 공인인증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블록체인형 공인인증서는 절대 위변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은행마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은행마다 등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더 화가 나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 돌아버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은요, 인증서 하나만 딱 개발하게 되면은 은행마다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블록체인형 인증서는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3자의 신뢰를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여러분들 개인용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기업용 같은 건 매년 돈 내야 됩니다. 네. 그것도 꽤 비쌉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는 새로운 기술하고 연동이 안 되는데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사이트에 로그인 가능한데 보안은 가장 완벽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인증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가 또 이제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뭐 다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용화 안 되는 이유가 제도화가 지금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전자서명하며 이를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여러분들 뭐 자료 하나 만들 때마다 뭐 인증하려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게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웃바운드 콜, 우편물, 이 투 채널 추가 인증, 자동 인증 신청 등 카카오톡.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요, 등록 같은 앱 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 사용하면은 바로 인증회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재밌는 거는 이제 보안이 완벽하다는 거죠.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는 공개 기반의 PKI 전자기술 설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안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앱을 별도로 설치하면 되니까 좋은 거고, 이용기관은 고객의 전자 서명만으로도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요 기관들만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조금. 그래서 참 많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인증 관련돼서는. 그 빨리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년 갱신하거나 또는 매 사이트가 패스워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활용 분야는 에너지 관리 분야예요. 에너지 관리 분야는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집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내가 발전을 한다고 쳐요. 그럼 발전을 하면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기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럼 그 받은 사람이 전기를 다 썼어. 그래, 돈을 안 줘. 아니,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썼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한전에다가, 내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다 팔죠. 한전에다 팔아가지고 한전에서 그걸 산 다음에 다시 한전에서 다시 재판매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짓이에요. 전기는 아시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면서 로스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직접 보내주는 게 좋잖아요. 직접 보내주면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가게 되면 어떻게, 이만큼 또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가는 거에 따른 손실. 그래서 블록체인 에너지 관리가 요게 필요 없이 전력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장부를 위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갑순이한테 10kW를 보냈다. 갑순이가 썼다. 근데 내가 3kW를 썼다. 여기 블록체인 장부가 있을 거 아니야. 한전에서 온 게 뭐 100kW 받고, 그 다음에 갑순이한테 온 게 뭐 10kW 왔다. 그래서 지금 나는 총 110kW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썼다. 이 장부만 있으면은 둘이 직거래 가능하겠죠. 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전이라고 하는 제3자가 꼭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력의 직거래를 도입했대요. 그러면은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회사가 필요 없이 가정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새로운 에너지 거래 방식 송전 사업자의 개입 없이 시간대별로 가장 값싼 전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가 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전기료를 절반에 가깝게 아끼는 효과를 누리겠다. 이게 연구에서 실제 에너지를 거래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가구별 에너지 수요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장부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장부. 자, 에너지 거래 블록체인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에너지 거래에 도입되면은 대형 손전 사업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P2P 간의 자유로운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발전, 송전망, 전력회사,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 여기서 로스도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거죠.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값싼 전기를 내가 찾아서 쓸 수가 있고, 왜 한전에서만 쓰냐고요. 옆집 개통이네, 뒷집 순돌이네, 거기서 한전보다 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거긴 더 싸야 되겠죠. 그 장부가 다 공개되니까 헛짓거리 못 하겠죠. 그리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수가 없고,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더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업 쪽에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죠. 또 블록체인이 활성화돼야 될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정부 행정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정부 행정 시스템 어때요? 느리고 불투명하고 부패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수혈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보안도 완벽하고 효율적이고, 왜 효율적이에요? 중간에 중개업자가 필요 없으니까 효율적이죠. 그리고 투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블록체인으로 어디 얼마 써있다, 얼마 써있다, 얼마 써있다 이렇게 쫙 관리가 된다면은 돈 함부로 안 쓰겠죠. 예.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행정 시스템 관련돼서 앞서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 두바이 쪽에, 두바이에서는 정부 문서를 2020년까지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을 블록체인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온두라스는 완전히 부정부패의 온상이죠. 힘 있는 사람이 남이 땅도 뺏어가고 막 그래요. 소리를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온두라스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지 대장 자체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소리를 위조할 수가 없겠죠.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요, 출생증명서하고 주민증을 블록체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투명하죠. 서울시에서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표준 플랫폼 같은 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서울시민 카드라든가 S페이 등,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기술, 제로페이 같은 거 있죠. 제로페이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건데, 뭐 지금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계속 하다가 요즘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좀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계속 제로페이도 만들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장안평의 중고차 매매 시장을 블록체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간략한 투표 시스템 같은 거를 서울시에서 블록체인을 위한 투표 시스템 같은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입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요,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죠. 이 전자투표의 문제점,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서버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안 시스템 구축하는데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킹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전자투표는요, 굉장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에 취약해서 전자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 투표를 못해요. 투표 마감 시간인데 그때까지 투표를 못하게 계속 디도스 공격을 해봐요. 그럼 나는 문제가 없는데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를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은 일단 비용, 기계 필요 없죠, 그쵸? 필요 없고, DB 보호 필요 없죠? 해킹 안 되죠? 위변조를 할 수 없고,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전자투표를 하면요, 유권자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표 방송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출구조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투표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투표 딱 시간 딱 끝나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로 나오겠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가까운 투표소를 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투표소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갖다가 자기 인증해서 들어가서 홍채라든가 지문 같은 걸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 공공 기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꼭 투표소가 아니라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투표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에서도 전자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투표를 하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어디서든지 로그인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수가 스쿠타미율이 5.5%밖에 안 된다는데 25%로 5배가 증가를 했답니다. 블록체인 활용한 전자투표 에스토니아. 호주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내부 투표를 진행했다. 그럼 미국에서도 텍사스죠, 유타죠, 블록체인 투표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경기도에서 2017년 2월 23일 날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갖다가 온라인에 블록체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2,000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참가해서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을 그래서 반영을 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블록체인 투표 사례들 있죠. 많은 부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다들 이제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규모가 좀 적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all or nothing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은 없고 뭐 완벽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소 규모를 하나, 대규모를 하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지금처럼 부정선거도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바꿔야 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료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의료 시스템 정말 문제가 많죠. A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갈 때 다 재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뭐 비싼 거 MRI 같은 거 이런 거는 자료를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요. 의료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의 의료 내용인데 본인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아이디만 확인이 되면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안전하게 의료 기록을 저장하고, 그리고 승인받은 사람만 환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의료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해킹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미비연조가 되면 이중진단 예방하고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주는 게 의료죠. 그래서 의료 분야는 정말 혁신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의료 변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중앙화가 돼야 되고, 보안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임상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를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 조작. 그리고 본인 의료 기록을 암호화해서 병원이 아닌 개인 휴대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뭐가 되어 있는지 그런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료 분야 쪽이 블록체인화 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분야는 이런 쪽으로 혁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선결 과제. 의료 데이터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각 병원마다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의료 데이터 보존이라든가 폐기에 관련된 법률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전 세계 개인에 대한 의료 데이터가 다 표준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 되면은 충분히 의료 쪽은 블록체인 장부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건강을 지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의료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